나마스테.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이제 노 부부가, 늙은 노인 부부가 이제 그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예? 가난한 노 부부가 허리도 붓고 이제 강변에서 이제 막 이제 그 있었겠죠. 강변 응? 강변에서 있었는데 파라나시 그 강변에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부처님이 이제 탁발하다 가서 딱 보니까는 그 늙은 노 부부가 있으니까 이제 너무 이제 가난하고 그러니까 허리도 굽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난존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저 부부가 젊었을 때서부터 재산을 모으고 그랬었더라면은 참 그 부자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재산을 모은 것도 없고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됐다. 예? 또 한편으로는 만약 돼가지고서 불도나 아니면 돌을 닦아가지고서, 예? 말하자면 이제 그 돌을 닦았으면은 수다원이나 아남, 예? 사 아남, 예? 아란, 예? 아니 이게 이제 뭐 그런 과에 있어가지고서, 예? 욕망을 갖다가 멀리하면서 아마라도 이제 그 해탈하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갖다가, 예? 뭔가 그 돌을 닦던지 돌을 닦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재산을 적당히 모아가지고 늙어서 일자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자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남한테 보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덕을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서도 이제 저희가 뭐냐 그런 게 생기는데, 재산이 그냥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덕을 쌓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막 수행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이나 아니면 육체적 쾌락 이런 것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런 그 마음이나 정신 상태나 아니면 그런 그 높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덜 괴롭겠죠.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므로 인해 가지고서, 예? 돈이 없다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그 마음 수양, 예?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그 수양이나, 아니면 그 깨달음으로 가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감각적 쾌락이 없어진가, 예? 말하자면은 안본지주안빈락도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돈이 많이 없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 뭐냐 아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간 사람들은, 예?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구하고 많이 벌어가지고서, 늙어서라도 보시를 하고 공덕을 쌓고, 어? 그 돈으로 갖다가 뭐 처자를 어, 어, 예를 들어서 뭐 돌봐주고, 또 다른 사람들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거지나 과부나 고아, 예? 이런 불구자 이런 사람들도 또 도와주면 그 공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헐 받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그 저기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괴롭고 그런데 법보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갖다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 꼭 물질만이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 감각적 쾌락이나 그런 거에 세상 세파에만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저기한 게 아니고, 예? 말하자면 이제 그 집착을 없애고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가지면은 많은 그 물질이 없어도 그렇게 만족을 하면서 안빈락도 안본진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기 뭐랄까 그런 마음 자세, 예? 그런 것을 이제 그걸 많이 이제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아이고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내 이제 도 기수련장 하는 저 뭐냐 그 동생 후배 걔를 갖다가 이제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 야 네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예? 돈을 나한테 갚아라.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다시 쓰겠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돈을 어차피 걔는 이제 돈을 뭐 맨날 이렇게 그냥 막 술만 먹으니까 돈을 갖다가 뭐 다른 사람한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기 많이 벌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갚아라. 그럼 내가 너한테 예를 들어서 뭐 너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사주든지, 예? 아니 그죠? 염소탕을 막 한 뭐 비싼 걸 요리집에 내가 데려가서 내가 너를 사주겠다. 예? 그리고 안마방을 가서 뭐 안마는 이제 저 뭐냐 퇴폐업소 그런 데가 아니고 순순히 이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놈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돈을 다 갚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진짜로 내가 그렇게 했어요. 데리고 가서 염소탕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염소탕이 한 8만 원인가 9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먹으라고 술도 한 잔 다 먹고 그리고 막 걔가 그냥 고기를 좋아하더라고. 막 고기를 다 먹더라고. 그래서 아니 많이 먹으라고. 이 둘이 갔는데 그걸 갖다가 뭐 그냥 큰뭐 대짜리를 시켜놓고 막 술 한 두세 병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난 약속을 지켰어요. 네가 저기 뭐냐 형이랑 같이 저기 가고 싶다고 그랬지. 그 에? 저 뭐냐 저 안마방 갔어요. 또 안마방 가서 막 여자들 주물르고 이렇게 위에서 말 타기 해가지고 막 주물르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뭐 퇴폐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걔가 나와서 이것은 퇴폐적인 건 아니고 진짜 몸을 풀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좋네. 근데 옛날에 3만 5천원였던 게 이제 4만 원이야. 나 이제 좀 비싸가지고 이제 안 갈라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뭐 태국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모를까. 난 진짜 약속을 지켰단 말이야. 그리고 또 걔한테 뭐랄까 이제 만나면은 이제 저기 비타민 C 이걸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저 뭐냐 저기, 예? 이제 뭐냐 양파즙 이걸 갖다가 자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양파즙 같은 게 좋냐고 막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양파즙 한 박스를 내가 비타민 C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좀 뭐냐 저기 전번에는 또 한 번은, 예? 쥐가 갔다가 이제 이번에는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사겠다고 하더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삼계탕을 날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탕집을 갔죠. 그랬더니 나도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뭘 걔한테 뭐 선물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라면이 있는데 라면이 유통기간이 한 10일인가 일주일 남았어요. 신라면인데 한 네 개인가 네 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걔한테 주려고 하니까 자기 또 유통기한이 별로 안 남은 거 안 먹겠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옆에 있던 어떤 노부부가 있는데 그 노부부한테 이거 드시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런 걸 주냐고 뭐 고맙다고 이게 무슨 라면이냐 그래서 신라면부터 아이고 고맙다고 하면서 막 받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난 항상 이제 보면은 유익되게 나도 유익되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어차피 걔 하나 이제 돈을 저 뭐냐 저기 안 갚으려고 내가 갚게 하면서 말하자면 걔도 기쁘고 나도 기쁘게 하는 거. 어?
그런 쪽으로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응? 그래서 이제 걔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빚을 갚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기도 하는 거고 이런 것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런 마음을 갖다가 저기 갖게 하는 거. 어? 그런 것도 내 생각에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뭐 이렇게 그 막 잘해줘 가지고서 모든 걸 하는 것보다도 예? 같이 유익한 거, 유익한 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고 막 불쌍하다고 그래서 막 그냥 막 어? 무조건 다 해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방편을 써서 만약 걔가 그 막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막 몸이 굳는다면 그러면 노가다라도 해라. 에? 그래야지 이게 운동이 되거든. 노가다는 또 힘이 들지만은 살살이라도. 어?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 같지 맨날 집구석에 앉아서 술만 먹는 것도 안 좋잖아요.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예? 나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이제 또 몸을 막 혹사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적당히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채사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서 늙을 때를 대비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막 다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재산을 어느 정도 남겨놔가지고 늙을 때 노후를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안 할 정도 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늙고 병들면 누가 아무도 돈을 빌려주거나 말하자면은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것은 무슨 뭐 부귀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저기 그 기본적인 생활이 되게끔 그러면서도 뭐 돈 좀 더 나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뭐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응? 뭐 많은 돈을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나도 제가 이제 그 보시를 중요시하는 게 예? 나는 진짜 그렇게 큰 보시는 안 했어요, 사실. 큰 보시도 안 했지만은 뭐 이렇게 그냥 약간의 보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저기 그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거. 내가 진짜 어려서도 그냥 저기 뭐자 그거 저 뭐냐 그 어떤 처지가 그래가지고서 그런지 내가 전생에 그 업보가 많이 공부가 안 들어가더라 공부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잘은 안 살았어요. 뭐 부귀영화 해가지고 막 재벌이나 막 큰 뭐 땅 가진 사람들 뭐 이렇게는 안 살았는데, 예?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중산층 가정에서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내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약간의 보시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을 갖다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갖다가 잘 다 그 정의롭게 하려고 그러고 약간의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괜찮은지 않나 그래요. 나 이게 손금을 보게 되면 이게 막 보면은 이게 끊어져 있어요 이게. 예? 끊어져 있다는 것은 술명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전생에 그러니까 많은 뭐 살생을 했었던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갖다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나도 몸이 굉장히 말하자면 안 좋은데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거 그 부처님을 진짜 그 관세음보살이랄지 막 이런 곳을 갖다가 좀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예전에 이제 그 저기 뭐 교회도 다녔었고 이제 뭐 그 기술현장 그런 데를 갔기 때문에 그런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50대 중반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나 원래 보면은 수명이 길진 않은 것 같아요. 한 30살이나 35살 이 정도. 그 막 45살쯤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어떻게 막 안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막 그냥 막 이렇게 그 저희가 그렇지만은 그때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그 살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냐면 보시 공동이나 마음을 갖다가 그래도 정의롭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도 제 아버지가 그 그 저기 뭐 강단에서 저기 하시는 저기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 그러다가 무슨
그날따라 어떻게 막 좀 이렇게 혈압약을 맨날 드시는데 혈압약을 안 드시고 강의를 한 거예요. 굴러가서 팍 쓰러졌는데 그게 이제 그 가족력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뇌출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막 한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내가 기술 현장을 다 가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그걸로 이제 막 아버지를 갖다 이렇게 좀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오래 하다 보니까는 뭐가냐면은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아버지를 이렇게 기를 하면서 그 기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물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게 나한테 들어가고.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 그때 했을 때는 진짜 몸이 그냥 탈진된 상태로 이게 푹축 처지더라.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 2, 3년 되다 보니까는 옛날만치 이렇게 몸이 저기 축축 처정이나 아주 안 좋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긴데 그러니까 중풍 환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말하자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까먹고 왜냐 같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호흡을 하면서 그걸 하니까 그 안 좋은 기운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좋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더더군다나 하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이렇게 까먹는 듯한 그런 저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게 다 그런 원인이 그러니까 그것을 참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도 이제 저희가 안 계시고 근데 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걸 갖다가 또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고 또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좀 이해를 조금 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좋은 그 뭐랄까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은 진짜 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제가 봐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어떤 이제 사회에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저기 어떤 저기 그 뭐 이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면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독과점을 안 된단 말이에요. 독과점. 독과점이라는 게 폐해가 그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독과점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공산주의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공산주의나.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참여해가지고서 어떤 종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가 해서 이걸 어떤 사람한테 똑같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똑같은 기술이나 그런 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뽑아가지고서 수의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어?